안녕하세요, 라니 학사입니다. 난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쪄. 이거 살찐 거 아니야? 부은 거야. 참 많이 들어본 말들이에요, 그죠? 그만큼 다이어트나 체중 조절 같은 건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란 증거기도 하고요. 또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면 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들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이 더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한 다이어트는 건강 부분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서 다이어트 성공법과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한 첫 관문이자 요요가 생기지 않게 하는 마지막 미션이기도 한 간식과 야식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과 야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간식들이 칼로리는 높고 포만감은 낮은 과자나 인스턴트, 그리고 맵거나 달거나 아니면 짜거나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삼시세끼 밥 먹고 간식, 야식만 끊어도 다이어트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원래 이런 식욕에 대해서는 자기 체면을 걸어서 합리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 낮에 밥을 별로 안 먹었어.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야식을 찾게 되죠. 그럼 이런 간식과 야식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거지. 진짜가 어딨고 가짜가 어딨어? 라고 하는 분도 이 느낌만은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꼬르륵 소리가 나냐 안 나냐 하는 거죠. 진짜 배고픔이란 생리적인 배고픔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위가 빈 거죠. 그런데 가짜 배고픔은 일종의 습관이나 심리적인 배고픔이에요. 입이 궁금하다 하는 게 가짜 배고픔에 해당되겠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식사 후에 시간이 얼마나 경과해서 이 느낌이 나냐 하는 겁니다. 활동량이나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나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느끼는 배고픔은 당연히 생리적인 배고픔, 진짜 배가 고픈 거예요. 하지만 식사 직후에 꼭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 경우나 식사하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간식을 찾는 경우는 습관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허기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럴 때 땡기는 음식이 또 차이가 납니다. 진짜 배가 고프면 사실 아무거나 다 맛있어요. 그런데 가짜 배고픔은 음식을 골라요. 매운 거, 기름진 거, 특정한 음식 그런 게 먹고 싶어지죠. 첫 번째로 진짜와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방법은 한 배고픔을 30분 정도 참아보는 겁니다.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통하지 않겠죠. 인슐린이 저하가 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음식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가짜 배고픔은 다른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해보면서 그 시간을 참아내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안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소시적에 백화점 같은 데 쇼핑 가면 정말 간식, 밥대 이런 것도 모르고 배가 고픈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있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건 이 가짜 배고픔의 원인이 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오랜 습관인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그 습관을 또 한꺼풀 벗겨내면 이건 주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콜티졸입니다. 콜티졸은 이런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당대사를 일으켜서 신체 각 부위로 보내는 혈액량을 늘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가 비만입니다. 에너지 대사와 혈액 공급으로 인해서 식욕은 증가하게 되고요. 다른 일에 포도당이 사용되는 건 또 억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짜 배고픔의 유혹을 덜 받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해소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야식이나 간식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들 모두 동원해서 적어도 6개월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첫째는 심리적 배고픔이 느껴질 때 양치질을 해보세요. 양치를 하면 식욕이 억제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디저트를 찾는 건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의 향과 본인의 습관 때문인데 양치를 하게 되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디저트를 찾는 욕구가 좀 가라앉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에 일단 칼로리 높은 간식을 싹 없애세요. 그리고 대신 포만감은 주고 칼로리는 낮은 그런 간식들을 소량만 놔두세요. 양은 꼭 제한하셔야 해요. 세상에 이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이런 건 없어요. 포만감은 업, 칼로리는 다운 이렇게 되는 간식은 바나나나 오이, 토마토, 곤약 같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것들은 수분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에요. 셋째, 늦게 잘수록 야식이 땡기고 가짜 배고픔의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일수록 SNS나 방송에 나오는 건 주로 심지어 ASMR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먹방이죠. 그러니까 기존 습관보단 더 일찍 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과로하고 수면 부족일 땐 스트레스가 더 커지니까 충분한 휴식은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간식과 야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또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위주로 내용을 좀 구성해 보려고 하니까 혹시 여기 관해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거 읽어보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게 큰 에너지가 돼서 또 열심히 신나게 다음 영상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슬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